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새 나라 탄생. 한 사람이 말 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길, 다른 하나는 역사를 바꾸는 길.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500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적인 활솜씨로 왜구를 격파한 명장이었고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혁명가였으며 새로운 왕조 500년의 문을 연 건국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이성계. 백성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수이자 새 시대를 연 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의 주인공 이성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어떻게 전장의 영웅에서 나라의 창업자가 되었을까요? 그 결단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문을 연 이성계의 일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335년 함경도 영흥지역. 고려의 변방, 그것도 여진족과 맞닿은 최전선 지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성계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자추는 이 지역을 지키는 장수였고 할아버지 때부터 여진족과 싸우며 살아온 가문이었죠. 변방에서 자란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수도 개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칼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적의 습격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방심하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10살 때 이미 말 위에서 활을 쏘며 관역을 정확히 맞췄고 15살에는 작은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고 적들은 그를 두려워했죠. 젊은 이성계는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영토를 지키며 때로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라는 장수,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변방의 무장이 훗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을요. 1350년대부터 1380년대까지 고려는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였습니다. 왜구는 일본에서 건너온 해적 집단이었는데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잔인했으며 고려의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켰죠. 그들은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고려 조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등장했습니다. 1380년 황산대첩. 이성계는 왜구의 대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그의 전술은 교과서 같았습니다. 먼저 적의 동선을 파악하고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뒤 기병을 이용해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특히 그의 활솜씨는 전설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질주하면서도 백발백중. 적장을 정확히 맞춰 전세를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왜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황산대첩 이후에도 이성계는 계속 승리했습니다. 운봉 남해 진포.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왜구는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불렀습니다. 이성계 장군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 왜구도 이성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고려 조정도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방의 무장이었던 그는 이제 전국적인 명장이 되었습니다. 음악 잠시 가라앉은 마이너스 전환. 하지만 그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정치의 세계. 그곳에서 그는 훨씬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388년 5월. 고려의 우왕은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지만 핵심은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최영 장군과 권문 세족들이 주도한 이 원정은 무리수였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명나라는 대국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군량 보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5월 22일 위화도.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강물은 범람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군량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나는 역적이 된다. 다음 날 아침 이성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를 돌린다. 부하 장수들이 놀랐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왕을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다.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말머리가 돌아섰습니다. 오만 대군이 남쪽을 향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을 향해서 말이죠. 그 순간 500년 고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회군 소식을 들은 우왕과 채영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개경으로 진격했고 그 어떤 저항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이성계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구나. 회군 이후 이성계는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패한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죠. 첫째, 권문세족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독점하고 백성을 수탈하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둘째, 토지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과전법을 실시해 토지를 공정하게 재분배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정도전, 조중 같은 개혁적 신진 사대부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물론 저항도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은 이성계를 견제하려 했고 일부는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1392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성계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말이죠. 1392년 7월 17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고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조선. 고조선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시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경복궁을 건설했습니다. 법전을 정비하고 관료 제도를 체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백성을 위해서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실제로 그는 세금을 줄이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도 있었고 신하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좋은 기틀을 만들어 놓으면 후대가 잘할 것이라고. 1398년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성계의 아들들이 왕위를 두고 싸운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나라를 세웠건만 자식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나기로. 1398년 태조는 왕위를 둘째 아들 정종에게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자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함흥에서 이성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백성들을 만나고 옛 전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는가? 백성들이 정말 행복해졌는가? 1408년 74세의 나이로 이성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운 조선은 그 후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왔고 한글이 만들어졌고 찬란한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모두 이성계가 놓은 기틀 위에서 말이죠. 6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용기 있는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그 순간 이성계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부패한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진정한 리더는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이성계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죠. 오늘날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보다 구성원을 이익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실력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변방에서 수십 년간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실력이 있었기에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넷째,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왕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되자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란의 시대일수록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성계는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단력, 실력, 원칙 그리고 겸손함.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이성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실력을 쌓고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아는 리더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위화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리더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